좋아하는 마음도 불씨를 계속 불을 붙여주고 그걸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다 보면 완성을 못해요. 누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나에게 당근과 채찍을 계속 주면서 해줘야. 모작만 하다가 최근 들어 응용 모작을 시작했는데 제 그림체가 낯설어요. 이럴 땐 그저 창작을 많이 하는 것밖엔 답이 없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좀 창작을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하시다가 모작을 하신 건지 아니면 모작만 하고 이제 창작으로 그림체를 이제 슬슬 넘어가시는 건지 어느 쪽이세요? 아, 모작만 해보셨어요? 모작만 해보셨으면 아직은 그림체라는 게 아직 안 잡혀 있으신 거네요. 이거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잠깐 이거 멈추고. 잘 그리는 사람만 하는 거란 생각 강했어요. 그러면 그림 그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취미로 조금씩 그리시면 확실히 시간 내기가 진짜 짬 내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럼 주로 보통 모작은 어떤 모작 하시는 거예요? 뭐 일러스트인지 아니면은 뭐 드로잉인지 만화를 모작하신다거나 어느 쪽에 해당하시는 거예요? 모작의 종류, 그리고 그리고 있는 시간, 뭐 한 주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하루도 괜찮고. 일러스트를 많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두둔 최종적으로 웹툰을 그려보고 싶다는 걸 깨달아서 요즘은 웹툰이나 만화를 모작하고 있어요. 최종 목적은 나중에는 웹툰을 생각을 하고 계신군요. 그러면 데뷔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아직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웹툰 쪽으로 하면 좋겠다 인 건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웹툰 작가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잖아요. 퇴근하고 지친 상태에서 그림 공부하는 것 자체도 힘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작가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어디다 업로드를 하는 것인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도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림 공부를 하는 내가 하는 목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이요? 2-3시간? 와, 꽤나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한 편 완성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만족감, 완성이네요, 완성. 2시간, 3시간이면 꽤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그러면 한 편 완성을 해볼 정도다. 그러면 채색도 못하는 모질이라 간 길이 먼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꿈을 계속 저는 키워가시려면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만화 한 편을 완성해본다고 했을 때 이게 마감이 없으면요 안 하게 되거든요. 최소한 6개월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목표를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작도 단순히 그리면 당연히 뭐든 투자를 하면 늘겠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를 꾸준히 계속 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고 있다는 좀 자기 확신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한 거기에 걸맞는 노력들을 해줘야 그러면 그게 그림이 늘잖아요. 그래서 웹툰 쪽으로 하신다 그러면 소재는 구입을 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에이툰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입을 해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캐릭터는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각도별로. 그래서 캐릭터를 앵글별로 그리는 연습을 한다든지, 이를테면 캐릭터도 어떻게 그림체를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채색의 스타일, 그 다음에 보정법,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공부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맞아요. 저 크림님 말씀대로 좀 느슨해지기가 쉬워서, 내년 봄이면 3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웹툰 딱 한 화 분량 50컷, 60컷 기준으로 해서 한 화는 꼭 완성을 해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같이 지금 정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색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마다 그 힘든 포인트들이 달라요. 말 나온 김에 정하는 거 어때요? 지금 이거 안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끝도 없이 늘어져요, 진짜로. 그림체를 잘 아직 모르겠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 제일 고민인 그림체부터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못 걸었네요. 근데 진짜 보배님 말씀이 맞는 게, 뭔가 정하면 어쨌든 뭐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어물쩡한 이렇게 3년이면 꽤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좋아하는 마음도 불씨를 계속 불을 붙여주고 그걸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그거를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해놓고
그거에 맞게 지금 한 5개월 남았거든요. 3년 차가 딱 차는 그 시점이 5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5개월 반이 남았습니다. 그럼 5개월 반 동안 내가 창작 만화 한 편을 50컷 분량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일단 필요한 거는 뭐가 될까요? 이제 여기서 캐릭터, 그리고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고, 배경 정보인 거죠, 말 그대로.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만화에서. 인물과 사건과 배경에서 지금 제일 마음에 걸리시는 게 제가 들었을 때는 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요 캐릭터에서의 그림체. 그림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또 비율을 볼 수도 있고요. 묘사하는 방식, 선화의 굵기, 뭐 등등등등등 그림체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그림체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비율은 몇으로 할 건지, 예를 들면 8등신으로 할 건지, 6.5등신으로 할 건지, 7등신으로 할 건지, 11등신 할 건지, 4등신 할 건지, 요런 이 등신 비율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묘사하는 방식도 캐릭터 이렇게 얼굴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코를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을 찍는 방법이 있고요. 콧구멍까지 그려주는 요런 방법이 있고요. 요런 식으로 캐릭터의 이 이목구비만 해도 어떤 식으로 이목구비를 만들었을 때 아름다운지 그 조합을 하는 것도 공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의 공부를 좀 추려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것들을 5개월 반 동안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공부 계획을 짜볼게요. 좋아요. 그러면 같이 짜죠, 지금. 어때요? 만화나 이렇게 스케줄표 짤 때 지금 5개월 반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10월, 11월, 1월, 2월, 3월.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반이 날라갔고 그러면 지금 완성을 만약에 하잖아요. 근데 추천을 드리는 건 컬러까지 넣는 게 아니라 선화까지만 해서 완성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대로 한다 하더라도 흑백으로만 완성하는 거. 왜냐면 컬러는 컬러 공부만 해도 정말 공부할 게 많거든요. 근데 선화가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채색 공부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이도저도 안 돼요. 울지 마세요. 자, 그래서 5개월 반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케치를 하고 펜선을 따는데 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요 2.5달 정도는 그림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콘티, 스케치, 펜선 최소 요 정도는 해야 흑백으로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할 수 있는 리미티드한 딱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되냐면 10월 반하고 11월, 12월, 1월 해서 3달 정도 남은 셈이거든요. 그러면 이 동안 캐릭터랑 그 다음에 배경 그리는 법에 대한 공부를 좀 미리미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캐릭터 공부를 최소 10월에서 11월까지 그리고 요때 이제 배경 공부 이렇게 좀 짜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캐릭터 공부는 저는 요렇게는 추천을 드려요.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기본. 지금 그림체만 고민을 하시지만 그림체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해부학이랑 모작을 많이 하는 건 물론 좋아요. 근데 이게 일러스트를 하실 분들에게는 제가 해부학을 추천을 좀 많이 드려요. 해부학이라든지 도형화라든지 이런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만화를 한다고 하면 만화의 작법을 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개월 반을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첫 번째로 이거를 부딪혀서 완성을 해서 아마 첫 번째 제가 이건 저주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5개월치를 해보잖아요. 5개월치로 해서 50컷 분량을 완성을 해보시면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나 정말 못하네. 근데 무엇을 못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만화 공부를 따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원래 필요한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게 단기간에 완성을 해보려면 일단 맨땅 헤딩하듯이 정말 완성을 딱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럼 나 뭐가 부족했지? 하고 뜯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계속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다 보면 완성을 못해요. 그러면 공부 내는 기분만 끝나다가 그림이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3년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내년 봄이면 지속하고 즐겁게 하기가 어쨌든 내가 느는 것 같다. 혹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재밌네. 이런 것들이 좀 잡혀줘야 이 독학도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채찍질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뒤에서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에게 당근과 채찍을 계속 주면서 해줘야 이 그림이라는 이 웹툰 쪽으로 내가 그림을 좀 하나 완성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만화 공부도 사실 따로 필요해요. 웹툰에도 웹툰의 작법이 있고 스토리를 어떻게 푸는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콘티 공부만 해도 몇 개월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3년 차가 내년 봄이면 된다고 하시니까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느낌으로 좀 타이트하게 이 스케줄을 짜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왜냐면 3년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조금 어설프긴 해도 내가 하나는 완성을 해봤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랑 계속 이게 늘고 있나 아닌가 나 어디 가서 그림 그린다고 취미로 그린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 근데 나 사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내년 봄이면 3년이 되어라고 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부분이 걸리신 거예요 사실은. 사실 4월까지로 안 잡아놨어요 날짜를. 아마 펜션까지 3월까지 해보시면 이때 수정이 미친 듯이 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쵸? 하고 싶은 걸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칠까봐 완성을 못 해보신 거잖아요. 근데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완성을 해보고 완성을 해보시면 나 이거는 좀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내가 좀 연습이 필요하겠다. 그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아까 비워놨었잖아요. 비워놨던 이유가 분명히 100% 펜션까지 해서 완성을 3월에 해보신다고 하면 너무 수정이 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 수정을 해보시면 돼요. 5개월 반이 남았어요. 5개월 반 동안 내가 완성을 해본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옷 그리기도 예를 들면 막 캐주얼도 해보고 판타지 의상도 해보고 중세 의상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리지 마시고요. 일단 스토리를 정하셔야 돼요. 스토리와 캐릭터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캐릭터와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그림체 연습과 비율과 옷 그리기와 머리카락 연습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대 직장인으로 내가 했어요. 그러면 30대 직장인인데 만약에 수트를 입는다고 하면 내가 옷 그리기를 할 때 수트를 입은 사람 위주로 연습을 해야 될 거고 구두도 정장 구두를 좀 그려봐야 되겠죠. 맞아. 그래서 일단 망해보고 일단 망해보고 근데 망하는 대신에 망하면서 얻어가는 게 진짜 많을 거예요. 일단 뿌듯함. 내가 완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3년차 연습을 했던 게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런 걸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년차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또 다른 목표를 또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월이 1년의 시작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봄부터 이제 카운트를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3월 딱 됐을 때 4월에 딱 완성을 하고 4월에 이제 내년 4월에는 이런 걸 하나 해봐야지. 한번 이번 올해는 컬러를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면 컬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컬러도 스타일이 작가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림체에 또 맞는 채색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채색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펜선을 좀 더 생략을 할 건지 좀 더 디테일을 더 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해줄 수 있거든요. 그쵸. 뭐라도 해봤다는 후련함이 진짜 클 거예요. 취미로 하시기에도 뭐 이제 1년인데 뭐 이제 2년 될까 말까인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3년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슬슬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연말에 울면서 그려봐야겠어. 마니님이 하랬어. 흑흑 이라면서. 사실 프로 작가들이 그림 웹툰 보면서 난 저렇게 완성은 못 해보겠지 했는데 오늘 예상치도 못하게 상담해 주셔서 죽이 되는 마음이 드는데 해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쵸. 감사합니다. 마니님 복 받으실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희생을 감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게 그만큼의 어떤 희생할 만큼의 값어치가 있어야 그걸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니님 예전에도 그림을 업으로 삼으려다 포기하고 3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늘상 초반에는 정말 열심히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는 불안에 점점 지쳐서 실패하게 됩니다. 멘탈 관리가 잘 안 돼서 스터디도 들어가 보고 운동도 시작했는데 잘 안 고쳐지네요. 스스로 성향을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자신감을 좀 갖고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영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를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천성은 진짜 쉽게 고치는 게 어렵긴 해요.
일단 첫 번째로 하셨으면 좋겠는 게 목표를 좀 정하고 그 멘토 같은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가장 죽기 전에 많이 너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죽었을 때 가장 행복할 것 같냐 그런 얘기를 한번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고민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많이 너가 그런 고생을 하는 이유가 어떤 모습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연하더라고요. 그냥 나 성공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친구랑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고 웨이스트스님이 그 다른 사람들과 모든 자신의 약점을 다 까발려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기를 해도 되는 사람을 분명하게 찾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내 약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면서도 비난하거나 그걸 가지고 약점 잡을 사람이 아니라 내 고민을 내 일처럼 고민해주고 같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일 때 얘기들을 많이 나눠보시고 만약에 나눠볼 사람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건 내 가까운 내 편인 사람 하고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럼 나는 이렇게 살면 내가 그 모습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목표치를 좀 정했거든요. 하루에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돼. 나는 이런 거를 꼭 해야지 그거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게 아마 웨이스트님도 그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자기 효능감을 많이 느끼면서 그걸 반복하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분명히 아실 거거든요. 모른다는 건 핑계예요. 분명히 아는데 내가 외면해 왔거나 아니면 대화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감각이 무뎌진 것 뿐이거든요. 사람이 나 이거 했을 때 정말 행복해 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를 외면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잘 혼자 못 찾아서 친구랑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얘기 많이 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찾고 나서부터는 이제 일기 쓰면서 나 어떻게 하루 보냈지? 아, 이 부분이 부족했네? 그러면 아, 그럼 내일은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써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님이 아마 계속 그 하다가 안 하게 되거나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게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자체가 애초에 조금 불명확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희생을 감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게 그만큼의 어떤 희생할 만큼의 값어치가 있어야 그걸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정말로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운동. 저는 운동을 안 갔을 때 굉장히 우울해지는 사람이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자기 전에 좀 기도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제일 행복하게 느끼는 지점이 뭐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느끼게 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되게 오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맨날 제가 이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뼈를 맞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얘기해준 얘기들을 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한테 해가 됐던 얘기가 없었고 정말 애정어린 말로 이렇게 뼈를 때려주는 친구라 오만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당연히 못하면 아 내가 못했구나 하고 그럼 뭘 잘하게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지 왜 못하건 나 자신에 왜 이렇게 몰입을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못한 것 좀 빨리 치우라고. 못한 거는 못했구나. 아 내가 우주 먼지 같은 아주 작은 존재라서 그런 걸 못할 수도 있지. 그러면 왜 못했을까? 만약 네가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 때문에 못한 것 같아. 그 부분을 좀 해주려고 해볼까? 불쌍하니까 좀 더 챙겨주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조금 못한 부분은 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나가 죽어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쁜 처성 중에 하나가 망치면 그래 어디 한번 너 잘됐다고 이제 엄청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저는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자 다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제일 괴롭히는, 그리고 나를 가장 잘 괴롭히는 사람도 나인 것 같아요. 뭐를 했을 때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지를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프게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친구가 해주면서 왜 그렇게 스스로한테 못되게 구냐고. 좀 못했으면 아이고 못했구나 괜찮아.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지. 하고 털어버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어휴 너 이 자식 잘 걸렸다 하면서 먼지 나도록 털어대니까 다음에 더 하기 싫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요즘 매일 자기 전 KPT 회고를 시작했어요. 오늘 잘한 거, 유지하고 싶은 거, 행복한 것, 그리고 오늘 아쉬웠던 거, 그리고 오늘 아쉬웠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에 대한 이해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꽃기님이 저와 반대시군요. 저는 저에게 매우 간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본인한테 너무 엄격해도 안 되고 본인한테 너무 관대해도 안 되고, 물론 그 중간을 찾는 게 쉽지 않죠. 그게 다 쉬웠으면 다 했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핑크로르님의 하는 방법이, 저는 이제 아까 기도라는 방식으로 했던 거고, 이제 그렇게 적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대화할 시간을 많이 안 주는 게 그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해요. 다른 사람 얘기는 많이 들어주고 외적인 것들은 많이 봐요. 막 유튜브도 보고 막 트위터도 보고 친구들 얘기도 막 듣고 하는데 정작 나한테는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많이니까 너는 이럴 때 정말 행복함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나와 얘기를 해봐야 아는 거죠. 감사합니다. 엄청 와닿았어요. 다른 분들도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욕심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삽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욕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선생님의 방향을 잘 이해를 못했으면 선생님한테 될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그림 관련 일을 하려면 도전해야 할 것이 뭔가요? 제가 도전 정신이 없어서 그림 관련 학과를 나오고 현재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아웃풋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요.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데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올려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면 하는 게 있을 때 추가로 더 써도 될까요? 요거를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전공 학과가 회화과 나오셨고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 사설 과외를 받고 있어요. 작가가 목표인 건데 공시생처럼 하루 종일 연습만 주구장창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외도 받고 있고 지원도 받고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만 하면 될 수 있는데 시간을 그림에 몰빵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업계 진입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쓰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른 일을 병행하고 싶긴 한데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자꾸 떨어져서 성과를 내고 싶었나 봐요. 회화과 나오셨고 이제 하고 싶은 분야는 웹툰 작가. 과외도 받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과외에서는 뭐 받고 계신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그림으로 잘 안 나와서 원인을 분석하다가 크로키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 관찰하고 알고 있는 것을 손으로 너무 대충 표현하는 것이 후에 작화를 할 때 리스크가 될 것 같아서 크로키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고 제안을 주셨고 이제 그걸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대표님, 그러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실 때 알려주신 방식을 중간에 이탈한다. 어떻게든 한다. 그다음에 3번은 이 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기타라고 적어주시고, 과외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다라고 하셨던 거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걸로, 질문을 하실 때는 구체적인 방법 꼭 물어보시는 거, 선생님의 태도로 속단하지 않기. 그러면 매일 그리고 있는데 초조하신 거, 요것도 좀 얘기를 해보면 핀터레스트나 만화책 모작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도 풀을 잡고 그 다음에 펜선까지 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여기 이제 참고 자료인 것 같고, 선생님이 왜 크로키를 시키셨는지 알 것 같아요. 10분 내외로 걸렸는데 얼굴은 5분. 5분과 10분의 이 정도 밀도면 굉장히 손이 빠르시긴 하네요. 손이 빠른데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선을 길게 못 써서 시간을 줄이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선은 좀 짧게 쓰더라도 시간을 줄여야겠다라는 거는
빨리 그려라 라는 거에 집중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왜 계속 여쭤보냐면 선생님들이 과제를 얘기를 할 때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형태에 집중합시다. 완성하는데 신경 씁시다. 장수를 많이 그리는데 집중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이게 말씀을 해주셨거나 아니면은 어떤 수업의 맥락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 읽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을 길게 못 쓰니까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잘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게 선생님의 의도대로 가신 건지 아니면 제처님이 짜신 건지 요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후자예요. 그러면은 제처님 그러면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왜 그렇게 시간을 쫓겨서 하셨어요? 이거 진짜 마음에 깊이 가보면요. 의외로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을 들였는데 별 차이가 없었으면 시간을 줄여서 요 정도 퀄리티야 라고 무마를 시키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 싫었거나 그리는 장수라도 좀 많아야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자꾸 장수에 집착을 하게 된다. 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린 양이라도 많아야 느는 약간 기분이 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마음속에 걸려 하던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잘 일이 안 풀릴 때는 내가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 그 이면에 저 깊이 가봐야 돼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은 요만큼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림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선이 급하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사실 정말 냉정하게 내가 제일 두려워서 피하고 싶던 그 깊은 내면으로 가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과 어찌 보면 좀 상관이 없는 다른 부분에서 걸려서 계속 그것 때문에 원래 가야 되는 방향을 제껴놓고 내가 아는 대로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처님 이거는 남의 얘기니까 좀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수영을 배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수영을 할 때 선생님이 자꾸 몸에 힘을 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게 몸에 힘을 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영 선생님이. 몸에 힘을 빼면 자꾸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자세를 바르게 하는데 신경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니 지금 레인에서 막 돌고 있으면 내가 제일 꼴찌고 제일 느리고 그래서 몸에 힘을 빼면 뒤처지고 자세를 바르게 하려면 자꾸만 뒤처지는 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는 말씀을 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첫 수업 시작 때는 막 열심히 해요. 최대한 자세 신경 쓰고 힘 최대한 빼려고 하고 최대한 몸에 힘 빼려고 계속 이제 잠깐 다음 순서 기다릴 때마다 몸 시대로 힘 빼고 자세할 때 막 어깨 앞으로 빼야 돼 글라이딩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중간 이후로 가기 시작하면 또 막 잔뜩 몸에 힘이 들어가서 미친 듯이 빨리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야말로 그 내가 의식을 하잖아요. 아 지금 나 몸에 힘 들어갔네 라고 할 때 자꾸만 몸에 힘을 빼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데 자꾸 더 집중을 하는 것을 계속 그런 시도들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10번을 하면 한 2번 성공해요. 초창기에는 아예 한 번조차 안 됐어요. 하다가도 안 되고 막 그래서 막 물 먹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불과 한 2주 전에 제가 그랬으면 지금은 몸에 힘 빼자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한 3-4번 정도는 성공해요. 아, 나 좀, 방금 좀 힘 빠진 것 같아. 또 물론 그렇게 의식하는 순간 또, 또 힘 빡 들어가고 막 이러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알려주신 것들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그 타이밍에 한 번 더 나를 이렇게 다시 되새김질 해보는 거, 내 생각을 해보면서, 힘 뺐나? 자세 지금 바른가? 내가 아는 최대한 아는 거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다른 것보다도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에 이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오히려 예전에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코어에 힘 주세요. 다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셨던 게 탁 기억이 나고 약간 머릿속에 전구 켜지듯이. 그리고
어깨를 앞으로 글라이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빼서 쭉 빼는 게 있거든요. 수영 그 자세 중에. 그러면 어깨를 앞으로 빼는 거를 신경 쓰자. 이거가 갑자기 연결돼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실 때 분명히 어떤 의도와 맥락을 갖고 얘기를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 맥락이 내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왜 패닉에 빠지냐면 힘 빼는 게 안 돼. 그리고 자세 바르게 하는 게 안 돼. 근데 어떻게 막 이 뭐 코어 힘 주고 이런 게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한번 이 내가 생각하던 이 막 꽉 부여잡고 있던 몸에 힘을 줬던 거 쫙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그 패닉 상태가 살짝 풀려요. 그러면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조금 더 배에 힘을 주는 거였지. 어깨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건가? 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러면 되게 저는 이거를 작은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느 순간 사실 내가 속도에 대한 집착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비난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식으로 조금은 나를 더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처님도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선생님의 피드백이라든지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도 나 좀 급하네 라고 말을 하겠지만 사실 요 물속에 잠겨져 있는 요 빙산의 요 부분에서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제처님 어때요? 남의 얘기니까 편하게 좀 들으셨잖아요. 제처님의 상황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본다고 하면 어떤 게 핵심의 요 빙산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천천히 선을 쓰니까 형태가 무너진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하나? 약간 초반에 폭발적인 힘으로 골자를 만든다는 식으로 크로키를 해왔어서 천천히 하니까 오히려 형태가 안으로 오그라들길래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피해왔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선생님은 천천히 하고 선을 길게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제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자꾸 결과물이 잘 안 나와. 뭔가 더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완성은 잘하고 싶고 선생님한테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이러니까 내가 하던 방식으로 하고 이제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목표는 같아요. 그림이 느는 거. 선생님은 잘 되라고 알려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제처님이 그 알려준 방식대로 하니까 안 되던데 내가 하던 방식으로 할래. 하고 또 실력이 오히려 느는데 방해가 되고 선생님이 자 제천 학생 일로 오세요 해서 이제 제천님을 끌어다가 자 다시 일로 오세요 해서 일로 끌고 왔어요. 근데 제천님 선생님 그렇게 하니까 저 너무 완성도가 더 안 나와요. 실망시켜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하던 방식대로 조용히 몰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안 늘고 이 메비우스의 띠를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선이 정말 급해요. 그리고 정말 선을 끊었어도 되는 타이밍은 묘사할 때 간단하게 그리는 과정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만 보시고 사실 제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거는 선생님이실 거예요. 지금 가르치고 계신. 그래서 저 욕심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삽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욕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선생님의 방향을 잘 이해를 못했으면 선생님한테 될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왜냐? 내가 그러려고 돈 들이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히면 저 이게 이렇게 막히는데 대신에 이제 그건 있죠. 막히는데 나 그냥 어떻게든 해줘요가 아니라 제가 막힐 때 생각해보니까 이런 초조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방식을 하면 좀 이게 개선될까요? 제가 알려주신 거 최대한 해볼게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제가 시간을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제가 그리는 게 좋을까요? 펜선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식으로 조금 질문을 하면서 티키타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 스케치 거친 다음에 그 다음 펜선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말없이 조금 빨리 그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은 선이 하나도 없죠. 그리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 않았어요? 어때요? 5분 안에 안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는 크로키라고 부르진 않고 드로잉이라고 불러요. 제가 한 거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선적인 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뭔 거 같으세요, 제천님? 강약 조절. 맞아요. 강약 조절 있어요. 긴 선. 데포르메. 맞아요. 데포르메도 있긴 해요. 일단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선의 컨트롤 연습이 지금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의 문제 때문에 이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긴 선과 짧은 선을 어떻게 쓰느냐, 선이 뭉치지 않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매끈하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게 사실은요 형태의 이해와 데포름의 만남이에요. 맞아요. 데포름에 된 선을 드로잉에 적용시킬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냥 그리기에 급급하고 선이 막 빨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막 그리다 보니까 형태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그림체도 매력이 애매하고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로잉을 할 때는 조금 더 한 장 정도는 공을 들여서 내가 모작할 때 했던 연습을 여기다가도 적용시켜서 그려볼 수 있게. 그래서 그러려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1시간은 투자해야 돼요. 최소. 제가 지금 한 요 정도 그림 있죠. 요 정도 그림을 처음 그리신다 그러면 1시간이 뭐예요? 사실 1시간 반도 걸릴 수 있어요. 왜? 어디를 좀 굵게 그릴지. 여기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여기 검정 부분 여기 다 채우는 게 나은가? 채우니까 좀 답답하네? 근데 채우면 느낌이 조금 더 또랑또랑해 보이고 귀여운 것 같은데? 근데 원하는 느낌엔 좀 안 맞네? 잔머리 좀 더 넣는 게 나은가? 이런 고민을 하려면 일단 그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의 그림체의 느낌들,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내 그림으로 적용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같이 가져야 하나의 그림을 그렸을 때도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데포름에 된 선을 드로잉에 적용시킬 줄 알아야 완성도가 잘 나올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만족도 있게 그림이 하나씩 차곡차곡 조금씩 쌓이잖아요. 그러면 급한 마음이 의외로 없어질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생각을 했다고 해도 불안한데 이전까지 준비했던 거 다 없는 거 치고 새로 토대를 만들어서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내가 쓰여야 되는 작업 시간이 이렇게 마감이 긴박하게 있는 상황에서는 슬럼프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통은 슬럼프 보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웨스트님 같은 경우는 특히 우울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리고 매일 그리고 있다. 그림이 근데 늘지 않는 것 같다. 요렇게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그림이 퇴보하는 느낌. 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아까 얘기해줬던 거는 모작을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모작. 그림 목표는 웹툰으로 데뷔하는 거. 그림 그린 시간은 오전 9시에 일어나서 5시간 정도 그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회사에 다니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데뷔 준비만 하고 계신 거네요. 그리고 주로 그리는 그림은 손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책 보면서 손그림으로 그린다. 그리고 모작을 위주로 하고 계시고 아침 크로키 30분. 창작 그림을 주로 그럼 뭐 그리시는 거예요? 콘티 이런 것들 위주로 창작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웨스트님 최근에 그리신 거 있어요? 바로 볼까요 우리? 왜냐면 예전에 한번 그림은 안 봤지만 그냥 같이 봤었잖아요. 창작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흑발이다 마이러브. 그쵸, 존잘남이시네요. 굉장히 멋있는 남캐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아까 하셨던 얘기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웹툰 데뷔를 생각을 하고 계시고 보니까 루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이런 거 해야지 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계획과 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좀 퇴보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고민을 주셨거든요. 맞아, 그림에서 성실함이 느껴져요. 그림에서 성실함이 느껴진다는 것도 저도 느껴져요, 확실히. 근데 다만 웨스트님이 원하는 정도의 성실함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웨스트님의 목표는 취미로 하시는 게 아니라 데뷔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 데뷔에 걸맞느냐라고 하면 지금 그리시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림의 밀도나 이런 면에서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웨스트님이 지금 현재 제일 고민되는 게 일단 실력이 퇴보하는 것 같다. 요것과 더불어서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충분히 노력을 하는 게 맞는지 약간 의구심이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불성실하게 한다거나 하루 종일 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하다가 약간 루즈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되게 성실하신 분들이
아예 쉬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성실하게 계속 그림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림에서 그게 좀 느껴져요. 애매하게 성실함? 사실은 더 분발해서 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계속 그림이나 이런 어떤 막힌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다가 막히고 하니까 내가 좀 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림 봤을 때. 그죠? 애매하게 성실하죠. 맞아요. 이게 느껴져요. 성실한데 애매하게 성실해. 맞아. 쥐진님 말씀도 맞는 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정도 그리고 계시다는 거는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을 했고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3월 공모전 먼저 하고 있는데 수상작 분석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3월 공모전 마감이면 지금 벌써 콘티도 다 나왔을 거고 선화 작업은 최소 들어가고 있을 타이밍인 거거든요. 스토리 작가님 만나고 스토리가 확 바뀌어서 그러면 스토리는 다른 분이 해주신 거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콘티랑 이런 걸 다시 짜고 계신 거예요? 시트 다시 짜고? 완전히 바뀌었군요. 그럼 콘티도 다시 짜고 계시고 그러면 한번 다 갈아엎은 상황인 거네요. 3월 마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쵸. 웨스트님이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작가님들 인터뷰나 후기를 좀 많이 보거든요. 보면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작가님들이라서 이게 통상적으로 다 그렇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는 작가님들의 부류는 크게 두 개인 것 같아요. 스토리를 예전부터 너무 고민을 하면서 너무 묵은 나의 뭐 취향도 다 때려봤고 그 다음에 내가 예전부터 너무 하고 싶던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묵은지 같은 김치를 꺼내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냥 새 김장김치를 하는 요런 경우로 크게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묵은지로 하시는 분들은 후기를 보면 못했던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다시 봐야 되는 흑역사를 봐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었다. 되게 괴롭더라. 하지만 얘기를 하고 싶던 얘들을 꺼내서 너무 좋았다. 이제 이런 후기가 많은 반면에 아예 새로 갈아엎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그런 후기가 많아요. 뭐냐면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 내 이 그림 실력으로 과연 괜찮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 후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생각을 했다고 해도 불안한데 지금 심지어 내가 하던 거 싹 다 갈았고 내가 이전까지 준비했던 거 다 없는 거 치고 새로 토대를 만들어서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일단 묵은지가 있는데 새 김장김치를 누가 너무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흡수력 대박이네요 진짜. 일단 웨스트님이 불안하게 느끼는 여러 요소 중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림과 얘기해 주신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림 실력이 요게 제일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인데 고민을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고 조금 한번 쪼개볼게요. 일단 스케줄을 짜본 거 있으세요? 이번 주 내로 캐릭터 시트잖아요. 그쵸? 캐릭터 시트는 이번 주 내로 그러면 지금 메인 캐릭터인 거잖아요. 그죠? 친구 말고 그러면 메인 캐릭터가 한 명이 더 있을 텐데 캐릭터 시트가 아직 그러면 제작이 진행 중인 건가요? 손 봐야 돼요. 이 그림이 보기 싫기도 하고 얼굴이 이상하다? 고쳐도 인기가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얼굴 안 이상한데? 그건 있어요. 각도로 돌렸을 때 이 캐릭터가 정면에서의 얼굴은 이미지가 잘 읽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반측면 넘어갔을 때 눈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약간 룰이 살짝 애매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는 연습이 일단 필요하긴 하거든요. 감이 왔어요. 저 캐릭터는 갈아엎기 이전의 캐릭터여서 괜찮은데 지금 그리기가 어려워진 게 제가 지금 확실한 캐릭터 비율이 없나 봐요. 그래 보여요. 예를 들면 그게 있거든요. 이게 캐릭터 시트로 보면 다리가 너무 길어 보인다든지 다리가 너무 짧아 보인다든지 뭐 너무 슬렌더한 몸이라든지 안 맞아 보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만화 연출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괜찮아 보이는 비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구하셨던 비율이 맞다면 원한 비율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봤을 때 느낌은 약간의 룰이 안 잡혀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만화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랑 다르게 한 캐릭터가 계속 그 한 캐릭터가 동일한 캐릭터로 보이게끔 비율이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지금 살짝 안 맞는 느낌은 있어요. 턱이 살짝 더
갸름한 게 어울려 보이거든요. 특히 여기서 봤을 때 갸름한 편이에요. 턱의 느낌이 여기 좁은 면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렇게 턱이 넓은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각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까지 넓은 게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옆머리도 볼륨감이 많이 없는 캐릭터인데 여기 반측면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옆에 옆볼륨이 생기거든요. 머리카락에서. 그리고 귀도 조금 커지고요. 전신에 비해서. 측면으로 바뀌면 걔가 맞나?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눈꼬리 그릴 때도 눈이 지금 보이는 형태가 정면에서는 의도하신 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인라인 쌍꺼풀에 끝쪽이 약간 더 선화를 좀 굵게 빼서 여기서 이렇게 인라인으로 뺀 이런 눈의 형태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눈의 폭 자체는 그렇게까지 긴 눈은 아니에요. 세로랑 가로의 비율 자체가 그렇게까지 긴 형태가 아니어서 그래서 약간 청년미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얘가 갑자기 반측면으로 오면은 너비가 굉장히 옆으로 길어져요. 지금 여기가 좀 더 넓고 옆으로 면이 조금 좁아져야 돼요. 비율상 여기가. 그리고 옆으로 갔을 때 눈의 형태가 살짝 더 올라갔다가 꺾이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급격했다가 완만하게 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뭉쳤다가 꺾이는 이런 형태로 되고 여기는 또 약간 가늘게 빠지고 그런 식으로 눈이 가져야 되고 눈동자가 이 안에서 배치하고 있는 가로와 세로의 폭의 형태들도 조금 더 명확하게 잡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완전 명쾌하시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측면도 살짝 후덕해요. 이 캐릭터의 느낌에 비해서 여기 좀 더 좁아져야 되고 원래 사람은 이게 맞아요.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살 거죽이 있기 때문에 원래 사람의 턱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화로 데포르메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포르메를 넣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캐릭터가 굉장히 슬렌더한 몸에 굉장히 턱도 샤프한 캐릭터다. 그러면 여기 그냥 없애버려도 돼요. 원래는 여기 있잖아 라고 하면 이거는 내 캐릭터의 그림체야 라고 설명해주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설득력이 있으면 믿어요. 따라와요. 믿고. 근데 설득력이 없을 때 이제 딴지를 걸게 되고 이거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머리 커트의 요 라인도 조금 측면에서 봤을 때 형태가 조금 안 맞아 보여요. 그리고 목도 조금 더 이렇게 여기도 측면에서의 눈 형태가 앞서 그렸던 캐릭터의 느낌상 조금 더 끝쪽이 뭉툭하게 가야 되고 인라인 쌍꺼풀이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져야 되죠. 그래서 눈매가 살짝 올라간 게 포인트고 눈의 세로 너비도 조금 잡혀주는 게 이 캐릭터와 어울려 보이는데 그게 좀 안 잡혀서 그거를 하나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캐릭터 비율이 보일 수 있게끔. 완전 이해 가시죠? 뭐 제가 얘기하는 거 포인트 이해 가죠? 그리고 하나 더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추천드리는 건 헤어샵의 사진인데 제 거 머리 드로잉 자료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이거든요. 지금 다 보시면 그럼 이 비율은 제가 목표로 한 다른 그림들 보면서 고정을 하면 될까요? 네, 고정하시면 돼요. 핀을 해둔 자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큰 사진하고 요 아래 2개 보면 같은 모델이고 같은 헤어스타일인 거 보이시죠? 이 헤어로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자료들이 있어요. 사진을 따로 저장을 해놓고 똑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내 그림체로. 이걸 픽스를 해놓고 그릴 때마다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부피가 줄어들거나 늘어들거나 하지 않게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제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전신도 모두 다 뜯어 고치는 거는 남은 기간 안에 너무 욕심이거든요. 지금 3월 안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전신 비율을 이렇게 정해놨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픽스를 하시고 여기서 상대 배역의 캐릭터를 어떤 비율로 할 건지만 정해놓으면 여기에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전신 비율은 괜찮아요. 크게 손댈 부분은 없는데 다만 몸의 입체감이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 몸의 중심선을 좀 잡아본다고 하면 몸이 지금 목이 이렇게 오고 있으면 목이 이 정도는 와야 돼요. 최소. 옆에서 봤을 때 목이 그렇게까지 엄청 가늘은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는 목이 와주는 게 좋고 도형화로 해서 잡아봤을 때 이게 흉통이 한 요 정도 여기서 중앙을 잡아서 배꼽이랑 딱 몸의 중심까지 간다고 하면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비율이. 그러면 이쪽은 어깨가 조금 더 좁은 게 자연스럽고 이쪽은 괜찮아요.
그리고 목은 돌아간 단면 때문에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자, 비포랑 애프터를 좀 볼게요. 중앙에 위치가 좀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차이 정말 크죠?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비례 연습 계속 꾸준히 하시고 다양한 각도의 캐릭터의 그 이목구비 형태들을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크로키 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크로키 하지 마시고 캐릭터가 1화에 입을 옷만 디립다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캐릭터가 맨날 야상만 입어. 1화에서 야상만 입고 등장한다. 그러면 야상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실 때 옷주름도 어디까지 그릴지, 지퍼의 밀도는 뭘로 그릴지, 소재를 쓸지, 나 그릴지 아니면 생략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계산이 다 이미 그려져 있어야 스케치 과정에서 막힘없이 쭉쭉쭉 가거든요. 그리고 손도 좀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웨스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캐릭터의 비례,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입는 의상과 헤어 연습하시는 거. 그리고 연습 시간하고 그리고 원고에 쓰는 시간하고 정확하게 분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월이라고 하면 지금 하루에 5시간 너무 적어요. 지금 취업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3월에 완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5시간 너무 적어요. 아마 방법이 계속 막히니까 막막하셔서 계속 하다가 없고 멈추고 하시느라고 아마 5시간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 책상에 사실 더 앉아있는 시간 5시간보다 좀 더 기실 것 같거든요. 그 막히는 시간 때문에 아마 잡아먹는 에너지와 시간이 많았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좀 분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내가 쓰여야 되는 작업 시간이 이렇게 마감이 긴박하게 있는 상황에서는 비율을 3대7로 하거든요. 3은 연습하는. 근데 이 연습이 사실은 이 7에 도움이 되는 거. 사실 최소 10시간은 하셔야 돼요.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2개월 남았으니까. 그래서 연습 시간이 3이면 7 정도는 실제 작업 시간이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님이 한 하루 이틀 정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거기서 조금 완급 조절 해보시면 좋아요. 진짜 남은 2달은 약간 죽었다 생각하고 내 개인 시간 없다 생각하고 정말 마감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서 봤을 때 그 마지막 2달은 솔직히 다시 내가 하라고 해도 이렇게는 못 보낼 것 같다 할 정도로 쏟아내서 하면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제일 진이 빠지는 게 결과가 어떻다 보다도 내가 성실하게 안 했을 때 내가 후회가 너무 많이 클 때 그럴 때 사람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시간 되게 촉박하죠. 왜냐면 1월 벌써 말이니까 약간 입시 한 번 더 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각오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후회 없는 싸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응원합니다. 다들 너무 다정해. 그 그림체 헤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볼 때마다 새로운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그림 고민 첫 번째는 모작이랑 창작이랑 많이 다른 느낌이다. 하나를 잘하고 싶은데 그게 좀 마음이 안 정해진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초코님, 일단 첫 번째로 모작과 창작이 많이 다르다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모작은 내가 사진이나 보고 있는 뭐 자료나 이런 것들 계속 참고할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를 구성하거나 색감을 구성하거나 그런 식으로 내가 구성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확실히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자료가 애초에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런데 아무래도 창작을 하게 되면 인물을 누구를 그릴지부터 일단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누구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색감을 입히며 빛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정을 해줄지 이런 식으로 고민할 지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작을 해보고 창작을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초코님은 모작도 해보시고 창작도 좀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마 아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르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밀도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아마 다른 의미로 많이 다르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르다고 표현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느끼시는 건지 데포르메가 안 뽑히는 느낌. 제일 아쉬운 부분은 여기서 나만의 데포르메가 좀 없는 느낌이 있으신 것 같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보면 여기서 그리시는 느낌은
조금 더 마르고 샤프한 느낌으로 그리시는데 사진 참고해서 그리는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뼈대나 이런 골격들을 조금 더 살려서 그리시는 편이긴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데퍼로메가 사진을 보고 그릴 때랑 창작을 해서 그릴 때, 그러니까 물론 원래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 내가 창작으로 그린다고 했을 때는 좀 데퍼로메가 약간 어떨 때는 좀 더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고 어떨 때는 조금 더 실사 느낌이고 그런 그 중간을 찾는 게 좀 어렵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초코님 그러면 좋아하는 그림 작가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일러스트레이터도 괜찮고 만화 작가도 괜찮고 떠오르는 분들 중에서 이 사람처럼 그리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하는 작가들 한 3명만 추려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바뀌어도 괜찮아요. 저랑은 해보는 거 한 연습한다 생각하고 이번 3명 정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무조건 난 이렇게 가야 되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난 이 사람 너무 좋더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들 그림을 좀 같이 볼게요. 같이 보면서 초코님의 취향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렸던 것 중에 이미지 보드화 시키는 거에 대한 걸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유용해요. 그림체 헤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볼 때마다 새로운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작가들 다 잘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력이 있으니까 살아남아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 각자 갖고 있는 매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매력이 있지만 만약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마트에 갈 건데 단돈 10,000원으로 여기서 장을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장을 볼 때 당연히 또 맛있어 보이는 막 토마토들도 있을 거고 오이도 맛있게 생겼네. 애들이 다 그냥 파릇파릇해가지고 맛있게 생겼고 마늘햄 막 그리고 고기도 싸다 30% 할인 막 붙어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식자재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내가 1,000원만 갖고 이걸 산다고 하면 내가 무조건 우선순위에 맞춰서 나한테 진짜 꼭 남겨야 되는 것만 꼭 사야 되는 것만 사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오이 비빔밥이라는 거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이 비빔밥이라고 오이랑 간장, 참기름 재료들만 간단한 재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참치가 들어가면 좀 더 좋은데 얘네들만 산다고 하면 10,000원 안에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되게 좋아해. 그러면 걔네만 사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고기 됐어. 토마토 됐어. 이런 식으로 얘네들 없애버리고 무슨 마늘햄이야 이러고 간장이랑 오이랑 참치만 사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는 꼭 사야겠어 하는 것만 남기고 버리듯이 만화에서 좋아하는 작가님들을 고를 때도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정말 내가 이 사람들만큼만 그릴 수 있다면 진짜 여한이 없겠다. 그런 식으로 혹은 내가 만화를 냈는데 혹은 웹툰을 연재를 시작했는데 첫 화에서 스크롤을 딱 내리자마자 딱 받는 이미지가 딱 이런 작가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딱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약국님, 아현 작가님. 각각 약국님이랑 앵고님이랑 아현 작가님의 최애작 혹시 있으세요? 딱히 없으면 그냥 어느 것도 고를 수 없다. 그러시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앵고 작가님은 그 너의 미소가 함정 요 작가님이시고 초코님 뭐를 할 거냐면요. 초코님의 그림 옆에 워너비 작가님 거를 그림을 놓고 한번 볼 거예요. 그걸 왜 하냐면 이렇게 존잘린 그림 옆에 내 그림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를 보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맞게 가고 있는지 거기에만 집중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새롭죠. 초코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가 좀 다르지 않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더 어렵나 봐요. 다른 영상에서 한번 했었는데 이미지 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A 작가, B 작가, C 작가 모아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분명히 그림이 다 다르거든요. 그림체가. 근데 여기서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통점은 초코님이 그리실 때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에요. 뭐 이를테면 저한테 제가 했던 이미지 보드 화시킨 거를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머리카락이 엄청 집착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다 머리카락이 거의 무슨 내 옆에서 엘라스틴 했어요 하고서 머리를 철랑철랑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의 동공 묘사에 정말
약간 미쳐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는 무조건 6등신 아니면 안 돼. 나는 8등신 너무 좀 별로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이 좋아하는 작가님을 무조건 3명을 딱 추렸을 때 공통되는 부분들은 내가 다른 건 다 제끼더라도 이거는 꼭 남겨야 돼라고 강하게 느끼는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추려 생각해보시면 저는 지금 다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약국님도 그렇고 아연님도 그렇고 앵고님도 그렇고 채색이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좋아하시는 취향의 그림들을 다 봤을 때 한번 볼게요. 정말 극으로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게 정말 취향이 다르거든요. 취향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상소리나무 아래처럼 머리카락에서도 이 거리감과 깊이감을 다 내주고 홍채 표현도 정말 디테일하게 넣어주고 질감도 다 넣어주고 지금 보면 종이 질감 살짝 올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난 웹툰 볼 때 이 정도 밀도는 돼야 돼. 그래야 나는 보고 싶어져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국 작가님 그림 나 너무너무 취향이라고 했더니 그래 너랑 나랑 취향이 정말 다르구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취향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결이 아예 다른 걸 한번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초코님도 얘기하셨지만 깔끔하고 선명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채도나 이런 부분들이 밀도를 너무 많이 올리기보다는 가볍게 채색하는 느낌? 그래서 이 느낌이 좀 괜찮다라고 느껴졌던 이유가 펜선의 그 맛은 다 살리면서 채색이 너무 어둡거나 밀도가 너무 단단하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초코님이 갖고 있는 펜선의 느낌이 되게 잘 살아나면서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리쿠 그린?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마치 유화물감으로 그린 것처럼 물감의 밀도가 되게 함량이 높게 유화로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림 느낌도 좋고 펜선도 되게 잘 쓰셨고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질감을 올리고 빛 표현을 더 밀도 있게 하는 게 취향이셨으면 여기 더 파고 들어가셨을 텐데 여기까지 하고 끝내셨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더 밀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흥미가 없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딱 그리면서 느낌 좋다 라고 하면서 그리면서 근데 밀도를 어떻게 올려야 되지? 라는 게 좀 고민이 있다면 이쪽 그림은 그리면서 밑색 다 칠해줬고 끝. 그래서 이 그림이 확실히 결이 다른 게 저는 제일 차이가 많이 느꼈던 게 사실 요 두 가지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취향의 그 작가님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왜 그렇게 헤매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시는 작가님들이 대체로 다 형태력이 좋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슥슥 그렸는데 단단하게 형태 잘 잡는 분들? 그래서 채색에서의 밀도가 없는 분들이 펜선만 놓고 봤을 때도 완성도가 높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치지 않았으면요. 더 파서 그렸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추구한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으면 더 그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면 여기는 되게 행복하게 끝냈는데 이 오른쪽 그림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끝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 초코님이 보기에도 이렇게까지 텁텁하게, 그러니까 초코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밀도를 높여서 그리는 그림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초코님이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얘는 밀도가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좀 답답한 느낌이야. 그리고 여기는 밀도가 느낌은 좋은데 괜찮아. 오케이. 근데 밀도가 좀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식으로. 초코님은 채색도 채색인데 형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초코님이 계속 헤매셨던 여러 이유들 중에서 제일 답답하셨던 부분이 그걸 거예요. 밀도를 올려야 되는데 밀도를 올리려면 사실은 선화를 밀도를 확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형태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말이 쉽지. 형태에 대한 이해력이 계속 높은 상태로 내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림은 안 그리면 손이 굳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 다들 그림쟁이 분들은 가지고 계실 텐데 처음 그림 그리기 시작할 때 하루 좀 날 잡고 내가 그려야지 라고 하면 처음 시작 때는 와, 나 진짜 이렇게 이따위로 그려서 될까? 하면서 막 시작을 해요. 근데 1시간, 2시간 이제 그림 그리다 보면 손이 막 풀리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도 막 표현도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손이 풀리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직업으로 갖고 계시거나 그러면 계속 안 풀릴 수 없게 내가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취미로 하시다 보면 내가 그때그때 밀도도 다 다르고 집중할 수 있는 밀도도 다르고 쓸 수 있는 시간도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늘 항상 똑같은 텐션을 유지하면서 형태력을 맞춰서 그린다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코님이 정말 그 부분 때문에 더 어려우셨을 거예요. 내가 밀도는 내서 그리고 싶은데 그 밀도가 적당히 채색으로 버무려서 될 게 아니라 사실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향들이 정말 다 잘 그린 그림? 형태력이 단단하고 해서 느낌으로 그냥 봤을 때는 툭툭툭툭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나게 갈고 닦은 그런 선화의 단단함이 있는 거죠. 그쵸. 형태력이 너무 부족한 걸 느끼고 선화울을 그리면 너무 지쳐가지고 섬세함이 점점 부족해지는 느낌. 근데 초코님, 제가 이거는 위로가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초코님 제 그림 보시다 보면 그래도 형태 잘 잡는다라고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건 있어요. 저도 제 그림 그리다 보면 창작으로 그리거나 특히 그러면 형태가 이따위로 내가 그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 문득문득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늘 생각을 해요. 내가 뭐라고 늘 모든 그림이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나서 오케이, 형태 좀 안 나왔네? 내가 뭐가 좀 부족했지? 그러니까 목이랑 어깨 이어지는 부분을 좀 어려워하네? 생각이 딱 들면 그 부분 좀 연습도 하고 그러면 연습 쭉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 좀 괜찮을지도? 나 어깨랑 목 그리는 거 좀 자연스러울지도? 라고 하면 또 좀 유지되다가 뭐야 또 이따위지? 이거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위로이자 제가 저주라고 말을 하는 게 내 그림이 100% 마음에 드는 순간은 적어도 제가 아는 프로 작가들만 봐도 없어요. 엎어치고 대치고 하는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게 늘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좀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날 당장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순간에 너무 고민하는 게 너무 고되다 심리적으로 그러면 잠깐 덮어놔요. 덮어놓고 다음날 한번 쓱 꺼내보는 거예요. 쓱 꺼내보고 내가 뭐가 아쉬웠지?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오히려 그림에 내가 조금 더 중심을 잡기 괜찮아요. 조금은 냉정하게 봐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괜찮아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좀 틀리면 좀 어때? 하고 좀 뻔뻔해져도 돼요. 그 중간을 사는 게 어렵지만 적당히 내가 발을 뺄 때도 있고 적당히 또 발을 푹 담가줄 때도 있고 그게 조절을 하는 게 어렵긴 하죠. 복잡하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은 뭐든지 하면 늡니다. 같이 찔리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꼭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될 질문은 너는 땡땡땡 해 라고 들었어요. 들었던 피드백에 대해서 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yes가 있고 no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no라는 거에서 오골오골님이 마니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마니님이 생각하시기에 입시 만화와 상업 만화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근데 오골오골님이 왜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건지 그러니까 고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입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대학에 들어갑니다. 올해 합격생이시군요. 약간 입시 전형이 다른 대학을 준비하면서 스케치북 만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걸 그리면서 만화에 재능이 없다는 걸 많이 느꼈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만화가 그리고 싶어서 만화과에 가는데 대학 들어가서도 만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까봐 두려워요. 근데 전 주영님 얘기 너무 동감해요. 노력도 재능이에요. 오골님 스트레스 버텨낼 편한 그림도 자주 그리실 수 있기를 대학 합격 축하드려요. 이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꼭 여쭤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결과가 목표치에 아쉬운 편이셨어요? 아니면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잘 가신 편이에요? 그 생각이 유추가 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더 알기 쉽거든요. 맞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 중 하나가 재능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저는 실기가 약하다 생각해서 성적으로 많이 넣었는데 제가 붙을 줄 몰랐던 상위 대학을 실기로 붙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오글오글님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대학을 갔을 때 만약 이렇게 운으로 잘 간 거면 내가 막상 대학을 갔을 때 너무 못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상황을 들어봤을 때 이제 실기 전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한 70% 정도 내외로
실기가 비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 내외로 이제 성적이 이런 전형들이 제일 많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이 70%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은 내가 실기를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해서 붙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글오글님이 입시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 오랫동안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주변의 친구들이나 입시를 맡아주시는 선생님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 그래도 실력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라는 게 각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치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오글오글님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이유 중에 실기력이 오글오글님이 생각하는 그 학교에 맞는 실기력보다는 부족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붙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으로는 연결이 혹시 잘 안 되세요? 그게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왜냐면 학교마다 원하는 학생 상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고3들끼리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는 잘 그려. 얘는 우리 학원에서 5손가락 안에 꼽혀. 막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특이하다는 평을 많이 들어서 높게 쳤나 싶기도 해요. 회사는 내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킬 사람을 뽑는 거면 학교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게 내가 가르칠 학생들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뽑기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거죠. 지금 비유로 치면 화분을 살 건데 이 화분에 새싹이 이렇게 막 자랐어요. 그러면 이 화분을 사려고 봤을 때 얘가 완성된 형태로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식물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식물을 사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완성된 형태라든지 뭐 이런 장점도 있고 저런 장점도 있고 단점이 얘가 절대 없어 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 친구는 이렇게 잘 키워내면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들여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 교수들도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유독 선이 가는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편애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면 잘 그리는 애들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수업을 해보다 보면 그림을 딱 한 장만 봐도 이 친구는 굉장히 흡수를 잘하겠다. 피드백을 굉장히 잘 수용하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개성이 너무너무 뚜렷해서 이 친구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너무 궁금하다 하는 그런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기본기가 너무 탄탄해서 이 위에다가 갖은 양념을 쳐도 굉장히 맛깔난 요리가 나오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쵸? 이 식물 이제 막 요만하게 자랐는데 여기다가 영양분 이렇게 꽂아주고 하면 너무너무 잘 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을 뽑고 싶을 거라는 거죠. 학생을 뽑을 땐 특히나 지금의 완성형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뽑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뽑는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나의 장점이 아직 눈에 띄지 않았음. 요 두 가지가 저는 제일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오글오글님이 아직 이제 막 그 상업 만화를 좀 연습을 해볼까 해서 연습을 해보고 계신 거잖아요. 아직 입시 그림에서 만화로 완성을 해본 경험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완성해본 만화로도 뭐 피드백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입시 만화 외에는 지금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없는 거잖아요. 완성해서 피드백 받아본 경험이. 그러면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시는 이유는 너무너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내가 기대하고 노력했던 것 그 이상으로 어떤 값진 것을 내가 얻어냈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넘겨야 되는데, 그 운이 어디까지 영역을 미쳤는지는 사실 인간의 영역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가끔 입시생들 보다 보면 어떻게 저 친구가 떨어졌지? 하는 친구가 있고, 저 친구가 붙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사이에서도 말이 심지어 나와요.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분석의 여지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잘한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합격을 안 했을 테니까. 결과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는 오글오글님이 잘한 게 맞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건 다만 이제 내가 잘한 것 그 이상으로 운이 많이 따라줬구나 라고 여기서 좀 일단락을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골오골님이 잘한 거는 맞다는 거를 일단락을 짓고, 그리고 지금 다른 거보다 저는 제일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그 오골오골님 그 주변에서도 혹시 재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들 혹시 주변에 있어요? 어때요? 뭐 재능이 뭐 있는 게 좋다더라. 나는 이런 거에 재능이 없어. 야, 이 사람 진짜 재능 있는 거 같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재능에 대해서 많이 하는 친구. 특히나 이 친구는 정말 재능 얘기 많이 한다 하는 친구 한번 3명만 떠올려 볼까요? 예를 들어서 A는 뭐 대학을 합격을 하고 웹툰 작가를 희망을 해서 뭐 웹툰 수업을 듣는다. 뭐 아니면 뭐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정기적으로 그림의 공부를 쏟는다.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의 한번 면모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을 때 1번, 2번, 3번에 그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목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거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실행. 요게 포인트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친구들의 그림 계획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랑 얘기를 주로 안 하기도 하고 그 친구 스스로도 그림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기 싫다, 귀찮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이 상황에서만 좁은 시야로 보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목표 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그 목표 지점을 무엇으로 설정을 하느냐도 모두가 다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골오골님이 만화 작가가 되고 싶은 거라고 해봐요. 그러면 오골오골님은 이미 대학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4년 동안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오골오골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애초에 지금 실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은데 4년 동안 공부를 하면 그 4년만큼 더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변의 친구들만 봤을 때도 어떤 그 한 친구가 좋은 이유가 모두 다 같지 않잖아요. 내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고 C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친구는 예를 들면 굉장히 유쾌한 장점이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B라는 친구는 좀 진중해서 만약에 이 친구가 좋다고 해봐요. C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C라는 친구는 늘 좀 평온해.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친구랑 있으면 큰 감정 기복은 없어요. 뭐 좋은 일 있어도 막 대단히 기뻐해주지 않고 뭐 힘든 일 있어도 대단히 막 슬퍼해주지 않는데 그 평온한 그 감정이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A, B, C라는 친구는 절대 이 셋은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A, B, C가 다 똑같은 개성을 가지고 내가 좋다고 느낀다면 그거는 내 시야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딱 그런 사람만 뒀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 것도 저는 이거랑 되게 비슷한 원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유쾌함을 가지고 있지만 유쾌한 동시에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B라는 친구가 좀 진중한 성격이에요. 근데 약간 가끔 꼰대 같아. 그리고 C라는 친구가 있는데 평온한데 늘 함께 같이 있으면 너무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동참해주지 않는 느낌이 있다고 쳐봐요. 만약에. 그러면 모두 이런 식으로 양면적인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골오골님이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간에 늘 장점과 약점이 따라올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매력이 있으면 내가 친한 친구가 되고 싶듯이 그 작품이 좋아지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냥 정말 이 장점이 이 단점을 모두 다 커버치는 경우들은 대체로 우리가 이 작품 너무 좋다. 예를 들면 그림체는 조금 장벽이 좀 있지만 이 작가가 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그 작품의 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업 만화라고 했을 때 웹툰도 있을 수 있고 출판 만화도 있을 수 있는데 출판이든 웹툰이든 결국은 만화라는 장르는 그림체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그 작가가 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박자 중에서 오골오골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앞으로 연마를 하면 돼요. 4년 동안. 그러면 내 팬이 조금씩 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학까지의 그 과정에서 내가 충분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그걸 조금 더 내면화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남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좀 특이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걸 내면화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저 좀 특이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채도 조절은 안 되는데 투시는 조금 아쉽지만 인체는 좀 잘 그린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피드백을 나한테 계속 질문을 던져보면서 정말 너 그렇게 생각해? 주변의 피드백을 토대로 내면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들이 좀 미숙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꼭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될 질문은 너는 땡땡땡해 라고 들었어요. 들었던 피드백에 대해서 뭐뭐 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yes가 있고 no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no라는 거에서 그러면 내가 너는 색채를 좀 너무 쨍하게 써서 좀 가독성이 떨어져.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원래 만화의 스타일은 뭐지?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누구누구가 있었지?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은 사실 채도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조합을 잘 맞추면 가독성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가독성은 내가 챙겨야 되겠지만 채도는 일단 보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하는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른데 그 원하는 모습을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뭘 해야 할까? 일단 첫 번째는 원하는 모습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 원하는 모습과 달라서 내가 바꾸고 싶으면 그럼 나 뭘 해야 되지? 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너가 뭐뭐 해라고 들었다고 해서 모두의 피드백을 내가 다 수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내 인생 내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로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뭐 만화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이미지상의 만화가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바꿀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장점을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지 연습을 해야 될지 등등등등등등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네 번째 내용인데 그럼 뭘 할지 하고 실행하면 돼요. 이 과정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어떤 재능도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아마도 이 내용은 그림을 그리는 분들 그리고 재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능에 대한 고민이 된다? 그러면 그 재능을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주변의 자극 때문이거든요. 뭐 SNS를 봤다든지 주변에서 어떤 너는 뭐뭐 해? 라는 어떤 피드백을 들었다든지 그런 피드백을 어디까지 내가 내면화하고 그럼 내가 바라는 모습에 맞게 어디까지 바꿀 건지는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몫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가슴앓이 하느니 내가 그러면 뭘 원하고 그럼 뭘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보고 해보고 그러면 수정해보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재능은 저 멀리 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고민 잘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능 이런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으면 떠오르지도 않을 거예요. 머리만 불편하고 몸이 안 불편하니까 지금 자꾸 재능이니 뭐니 이렇게 막 이렇게 별로 불필요한 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